묵직한 무언가가 숨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천 개 은하들을 다 그쪽으로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정체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몰라요. 아 이거 좀 연구를 너무 조금밖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몰라요, 세상에. 이게 진짜 우주의 교묘한 장난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아니 모르는 건 우주의 장난이에요? 아, 진짜요? 아, 좀 연구 좀 열심히 더 해주세요, 진짜. 셀 수 없는 은하와 별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우주, 바로 이곳은 우주를 사랑하는 우주 덕후들이 모이는 곳 백스페이스이고요. 1호 멤버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안녕하세요. 2호 멤버 천체관측 유튜버 미드나잇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주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주를 보고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흔히 뭐 목성 공포증 해가지고. 저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목성 사진을 보면 진짜 무섭고 그러신 거예요. 색깔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멀미나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워. 소름 끼치는 우주 현상. 아주 무섭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또 더 전문가이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저희 못지않게 우주를 사랑하시고 또 코스믹 호러와 아주 잘 어울리는 오늘의 파트너 곽지식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또 최근에 해장국으로 가는 비행 접시라는 진짜 재밌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F 작품을 쓰실 때 영감을 어디에서 많이 얻으시나요? 스페이스업 열심히 항상 보고 있고, 아닌 게 아니라 보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러면 우주에서 벌어지는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싹하고 소름 돋는 우주 현상의 랭킹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벌써부터 좀 떨려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태양이 뿜어내는 핵폭탄 10억 개 위력 후보 1 태양 플레어입니다. 태양 플레어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태양에 여드름이 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태양은 천천히 저위도에서 고위도까지 다른 속도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장 다발이 꼬여 들어가고 그때 자기장을 따라서 분출되는 물질이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게 되죠. 태양 플레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적도 있을까요? 일명 캐링턴 사건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천문학자 캐링턴이라고 하는 분이 태양을 관측을 하다가 태양의 흑점 주변에서 뭔가 밝은 섬광이 나오는 거를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거대한 그 자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게 된 거죠. 그때 당시 미국 전역에서 송전탑에서 스파크가 터진다거나 남미 쪽에 오로라가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서 광부들이 새벽으로 착각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하늘을 보니까 저녁에 해가 질 때쯤이었는데 커다란 밥그릇 같은 빗덩어리가 하늘에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너울너울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는 표현 그대로 용처럼 변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더니 마치 비단이 너울거리는 것처럼 그 용 같은 게 꿈틀꿈틀거리고, 그러다가 서쪽 하늘 쪽으로 쓱 이렇게 가는 듯이 하다가 사라졌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오로라예요. 용 아니에요? 그냥 용. 아예 그럴 리는 없잖아. 그 우리나라에서 오로라 관측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빨간색으로 관측된 게 많거든요. 둥그런 형태로 나타났다가 이렇게 너울거리면서 뻗어나가는 것도 전형적인 오로라 펼쳐질 때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오로라라는 거를 그림이나 사진이나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고 이상했겠어요. 저는 아직도 용이지. 탑 10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1등에서 10위까지 어떤 순위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과감하게 1위 지릅니다. 충분하다. 우리 작가님 말씀 드리니까 저도 1위로 그냥 냅다 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태양 플레어를 1위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가짜 안전지대의 존재. 후보 2 거짓 진공 붕괴입니다. 진공이 만약 완벽하게 비어있다면 에너지가 완벽한 0, 제로여야 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만 텅 빈 것처럼 보이지 수많은 작은 입자들이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면서 0이 아닌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바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짜 진공이라고 부르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우주가 이 가짜 진공을 넘어서 진짜 바닥 상태를 향해 곤두박질 친다면 우주 자체가
자체가 이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없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우주 종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우주의 저편 어딘가에서 생겨가지고 퍼져나오는 속도가 아마도 빛의 속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뭐야 이렇게 하면 이미 여기가 다 끝나 있는 그런 건 거죠. 저만 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바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가짜 바닥이었고 더 바닥이 있다라는 게 이게 강렬한 공포거든요 이게. 너무 와닿아요 지금. 너무 슬퍼요 갑자기. 가짜 진공 붕괴로 인한 우주의 소멸 가능성을 한번 순위로 매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몇 위 정도? 파리까지 낮춥시다. 파리까지 괜찮으세요? 예. 빠르게 합의가 되어 가네요. 우리가 빨리 가고 싶어하고 있어. 다음 한번 볼게요. 보이지 않는 우주의 무단 횡단자 후보 3 떠돌이 블랙홀입니다. 말 그대로 정처 없이 은하계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는 무시무시한 블랙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블랙홀들 중에 아무런 빛도 내지 않고 별과 별 사이 우주 공간을 홀로 떠돌고 있는 그런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우리 은하 안에만 크고 작은 떠돌이 블랙홀이 한 1억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억 개요? 블랙홀이 만약에 진짜 지구 근처에 오면 어떻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로 이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걸로 연출을 많이 하잖아요. 우주선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영원히 사건의 지평선 넘어가면 너를 못 만나겠지 어쩌고 막 대학 얘기하면서 안녕 뭐 이런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막 직격을 안 해도 지구 근처에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향 때문에 지구가 약간만 비틀해도 사실 인류에게는 진짜 대격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축만 조금 이동해도 뭐 기후변화 이런 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로 일어나면서 엄청난 문명에 타격을 줄 수도 있거니와 조금 더 심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구의 궤도 자체가 좀 뒤틀리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되면 약간 스치기만 해도 굉장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끝나지 않는 그 떡밥 중에 하나가 9번째 행성이 또 있다는 떡밥이에요. 명왕성 같이 애매한 애 말고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행성이다라고 할 만한 엄청난 떡밥이 있거든요. 여러 가설 중에 하나가 그 9번째 행성의 정체가 사실은 떠돌이 블랙홀이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떠돌이 블랙홀은 남아있는 순위 중에 어디에 매겨볼 수 있을까요? 3, 4위 정도에 저는 놓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3위. 3위요? 네. 그러면 떠돌이 블랙홀은 3위로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후보 한번 살펴볼게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폭발 후보 4번 감마선 폭발입니다. 감마선은 이제 파장이 아주 짧은 아주 에너지가 강한 빛인데요. 길어봤자 수초, 짧으면은 정말 수 밀리초까지 단발적으로 빵 하고 폭발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감마선 폭발이 어떨 때 벌어지냐면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이제 초신성 폭발처럼 붕괴할 때, 그럴 때 이제 갑자기 강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 이런 별들은 자전축을 따라서 그 강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데, 만약에 하필이면 그 자전축이 딱 우리 지구를 겨냥하고 있다면 지구를 휩쓸고 지나갈 수 있어서 우주 재난으로 손꼽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감마선 폭발은 이제 영어로 하면 감마 레이 버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알파벳 약자로 GRB라고도 많이 합니다. 어감도 좀 뭔가 안 좋은 현상 같지 않습니까? GRB는 우주에서 이런 방사선이 쏟아지는 거를 생명체가 맞아가지고 피해를 입는다, 이거를 좀 제일 크게 보잖아요. 근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잖아요. GRB의 세기가 적당하다 싶을 때는 지금 GRB가 쏟아지는 그 방향으로 지구가 있는 쪽은 피해를 많이 입지만 그 반대쪽 방향의 시간이 있는 쪽은 산다. 지구의 러시안 룰렛이죠. 자, 빙빙빙 돌아갑니다 라고 하다가 언제 꽂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는 쪽은 전멸. 아, 이거 쫄깃한 거지 진짜. 사실은 되게 복합적으로 지구를 괴롭힐 수 있거든요. 설령 그 세기가 낮거나 반대쪽을 때렸다 하더라도 감마선이 또 지구 대기에서 질소나 산소를 이온화시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산화질소 화합물이 엄청나게 만들어져서 오존층을 갉아먹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 직격만 피하면 오존층 좀 뚫려도 뭐 선크림 같은 거 열심히 바르고 살면 되지 않을까. GRB 이제 어감도 센데 2위 정도 줘야죠. GRB면 2위 좋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감마레이 버스트는 2등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우주의 영원한 독방 후보 5번째 빅프리즈 가설입니다. 빅프리즈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특정한 천문 현상이나 천체라기보다는 우주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우주론 가설 중에 하나
하나인데요. 우주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팽창이 끝없이 이어진다면 우주에 있던 모든 열기가 다 절대 영도로 식어버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별과 은하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우주가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얼어붙은 빅 프리즈의 상태가 될 거다라고 해서 우주에 이제 정말 빅 프리즈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태양 플레어나 감마선 폭발처럼 갑자기 급발진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방식의 종말은 아니지만 결국에 아무것도 없는 뭔가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무서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빅 프리즈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빅프리즈가 뭐 안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이것은 우주의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닥칠 최후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물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어린이날 행사를 해가지고 아주 꼬마 어린이들이 막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한쪽 구석에 앉아서 너희들도 언젠가는 다 늙어 죽겠지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빅프리즈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공포의 대상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주에 정해진 운명 중에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빅 프리즈는 몇 위 정도가 어울릴까요? 자다가 세상을 떠나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네요. 뭔가 파괴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럼 일단 저도 그럼 10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외롭고 차가운 죽음 빅 프리즈는 10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물질을 오염시키는 우주 좀비 후보 6번째 쿼크별입니다. 별이 죽을 때 너무 강한 압력으로 짓눌리면 플러스 양성자랑 마이너스 전자랑 같이 하나로 뭉쳐버려서 중성자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또 그 안에서 엄청 극단적인 압력과 밀도, 온도로 이제 노출이 되면 아예 중성자고 뭐 양성자고 할 것 없이 쿼크라고 부르는 원시 입자 수준으로 다 이제 해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성자 별 내부로 가면 오로지 쿼크만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별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쿼크 별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번데기 느낌인가? 번데기 안에 그 나비가 되기 전에 막 이렇게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기보다 약간 그냥 그 떡 안에 아니야, 떡도 아닌 것 같아. 아예 감이 안 잡히는 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원자가 더 무겁고 더 커지고 하다 보면 하나의 원자가 별만큼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 원자보다 더 작은 그 단위 하나도 진짜 커질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원자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핵자 안에 들어있는 게 쿼크인데 그 쿼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가지고 별만한 크기로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물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가 되는 것처럼 저거하고 닿으면 자기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같은 상태로 변해버리게 될 거다. 너무나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쿼크별이 있다고 쳐요. 우주 저 먼 데서 그냥 혼자서 쿼크별 이러고 있어 봐야 우리한테 뭐 별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순위는 좀 낮게 보고 싶습니다. 쿼크라는 단어도 오늘 완전 초면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완전 초면이라 가지고 그렇게 좀 공손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쿼크 반갑습니다. 오늘 초면인데 앞으로 친해졌으면 좋겠고 이분은 좀 많이 좀 순위를 뒤로 밀었으면 좋겠습니다. 7위? 7위 좋습니다. 7위. 그럼 다음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조작된 기억의 허무함 후보 7번째 볼츠만의 뇌입니다. 볼츠만의 두뇌가 사실은 연력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적 틀에서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사고 실험 같은 건데요. 우리가 그러면 확률을 따져보자는 건데, 내가 정말 우주가 탄생하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별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진화하고 내가 있기까지 그 엄청난 극악의 확률을 다 이겨내고 내가 존재하는 거랑, 갑자기 우주 공간에 지금의 딱 이 순간의 기억을 갖고 있는 뇌가 뿅 하고 태어나는 거랑 확률을 따져보면 오히려 후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갑자기 우주에 뿅 하고 나타난 두뇌 속에 그냥 가짜 기억으로 살고 있을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진짜 인간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냥 통 속의 뇌 같은 상태 아니야? 이제 무서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좀 스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 뇌가 뭐 어쩌고저쩌고 볼츠만 아저씨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볼츠만 아저씨 모르십니까? 저는 그분도 초면이에요. 그래요? 볼츠만 선생 진짜 제대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믿으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거물이신데, 그분 본인의 뇌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연력학적인 상상 속에서 등장할 수 있는 희한한 생각이 볼츠만의 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 9위 정도 생각합니다. 가설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너무 철학적이기도 하고 무섭지가 않아서 9위로 저도 하고 싶습니다. 볼츠만의 두뇌는 9번째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의 추락. 후보 8번째, 그레이트 어트랙터입니다. 제가 은하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트랙트가 이제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잖아요. 중력이란 힘을 통해서 무언가가 우리를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클럽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유독 그 사람 주변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와 그러면 모여드는 인싸! 그런 게 그레이터 트랙터가 아니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정말로 힘이 센 이 그레이터 트랙터가 이제 어떻게 발견되었냐면 20세기 후반에 천문학자들이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각각의 은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세밀하게 지도를 그려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은하들이 어떤 특정한 한 곳을 향해서 다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묵직한 무언가가 숨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천 개 은하들을 다 그쪽으로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도 그 그레이터 어트랙터를 향해서 초속 600km의 속도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레이터 어트랙터가 그렇게나 강하면 엄청 크고 무거울 테니까 당연히 잘 보일 것 같고 우리가 그 정체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몰라요. 아 이거 좀 연구를 너무 조금밖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몰라요, 세상에. 이게 진짜 우주의 교묘한 장난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아니 모르면 우주의 장난이에요? 아, 진짜요? 좀 연구 좀 열심히 더 해주세요,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 전체를 우주 저편에 있는 그레이터 어트랙터가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뭔지 모른다고요. 억울한 게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실 관측이 되게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은하수 너머예요. 그레이터 트랙터가 은하수 뒤에 숨어 있습니다. 뭐라도 쏘아 올려가지고 은하를 탈출을 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스케일이 크니까 못 찾아내서 지금 핑계 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하수 뒤에 숨어 있으니까 알 수 없다 라는 데서 오는 그런 좀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저희는 그냥 그런 거 말고도 생활 속에서 무지를 이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무지가 좀 추가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공포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레이터 어트랙터는 6중하니까 6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왜 아직 외계인을 만나지 못했을까? 후보 9번째, 거대 필터 가설과 암흑숲 가설입니다. 거대 필터 가설이란 건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별까지 가려면 뭔가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 별까지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원자력이라든가 원자력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라든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힘을 개발하다 보면 그 문명이 결국은 그거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면 이걸로 세계 정복을 해보자, 이런 놈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게 대표적인 거대 필터 가설이죠. 암흑숲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다들 외계인들이 어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숲속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곳곳에 나무 밑에 굴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다들 혹시라도 포식자에 들킬까봐 숨죽이고 다들 숨어 있다. 저는 이 암흑숲 가설도 약간 고정관념이 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구에서의 경험했던 문명의 조우를 그냥 우주로 공간만 확장시킨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우리를 먼저 발견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올 거라고 먼저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가정에 약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기술이 발전된 쪽이 먼저 주도적으로 운송수단을 만들어서 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주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남을 발견하는 건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간단하게 비교해봐서 지구 문명이 있고 지구보다 아주 오래전에 한 1000년 전부터 안테나 세우고 로켓 날려보내고 있는 외계인 문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구가 전파를 쏘기 시작한 게 아무리 길게 잡아도 120년 정도라서 지구의 전파가 닿을 수 있는 최대 거리는 반경 120광년 정도거든요. 이 외계인은 그것보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여전히 지구에선 아무런 전파가 안 날아올 거예요. 반대로 이 외계인은 1000년 전부터 안테나 세우고 전파를 쐈으니까 우리가 비교적 멀리 있어도 충분히 외계인의 신호는 알아들을 수 있겠죠. 더 발전된 쪽은 덜 발전된 쪽을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발전된 외계인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주에서의 문명 간의 조우나 발견이 꼭 지구의 확장 버전으로만 벌어질 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전파를 먼저 쏘는 놈 순으로 똑똑한 놈이니까 네. 제일 먼저 정체가 드러난 놈일수록 제일 똑똑한 놈일 거다. 한 4위 정도 이거 찍어보고 싶은데 4위. 미드나잇님은 어떠세요? 그래도 4, 5위 둘 중에 고르라면 4위로 저는 택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한번 4위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형체를 녹여버리는 원자 해치기. 후보 10번째, 마그네타입니다. 제가 아일릿의 마그네틱은 아는데 마그네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가 둘 다 처음 듣는 단어여가지고 아일릿 모르십니까? 아일릿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셨는데 왜 그레이터 어트랙터 못 찾아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주의 심오함 아닐까. 참. 마그네타가 뭔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자기장이 너무 센 별, 보통 마그네타는 이제 중성자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사실 중성자별
자체가 자기장이 많이 세요. 또 원래 중성자별은 엄청 빠르게 돌아서 수 밀리초 스케일로 짧게 밝기가 변하는 현상을 보통 보이는데 마그네타는 워낙에 자기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 강한 자기장 때문에 도리어 스핀이 느려져서 조금 더 긴 주기로 밝기가 변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자기장이 강한 환경에 만약에 우리가 노출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를 당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몸에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런 거 있지 않나? 무슨 자기장 매트 뭐 이런 거.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알고 보니 자기장이 별로 강하지 않아서였을라나요? 자기장 매트 브랜드로 이제 사용할까요? 마그네타라는 마그네타 이런- 온매트 약간 이런 식으로. 겁나 셉니다. 이러면서. 되게 이름 그럴싸한데요? 그러면 마그네타는 몇 위 정도로 올리면 적당할까요? 6위를 5위로 넘기고 이거 넘기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공간에다가 6위 마그네타를 6위로. 마그네타를 집어넣고 마그네타 6위 정도는 뭐 저도 괜찮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5위가 크레이터 어트랙터, 그다음에 6위가 마그네타, 7위가 거짓 진공, 그리고 커크벨이 8위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아주 재미있고 또 무서운 남양 특집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또 다음 백스페이스에서는 더 재미있고 덜 무서운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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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